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없어요. 아이고 왜 없었어요. 따로 뭐 전화를 드리고 나갑니다. 아직은 뭐 나중에는 또 뭐 연락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의전행정을 하고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의전행정을 항상 옆에 다니니까 마음속에는 저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가 항상 그거 깨시민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해갖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결심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찾아뵙고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주지역에서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잖아요. 다 가잖아요. 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제일 도리입니다. 안 가는 게 이상하죠, 차라리. 정치할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지방자치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죠. 지방자치. 근데 제 전공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행정이고, 지방재정이고,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 경험, 이런 걸 좀 살려서 나중에 봉사를 하고 싶다. 그 시간이 좀 빨라진 거고, 전임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부산 시민, 그것도 부산에, 내 고향인 부산에 와서 그런 능력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 꾸준히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 제 존경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장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분 임명장 받고 그리고 비록 오거돈 시장이 이렇게 됐지만 부산시 민주당 정부에서 나를 받아준 거거든요. 지속되게 행정부시장 권한 대응을 하면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민주당의 민선 7개 정책들을 내가 개성을 하겠다.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내가 경선에 나왔어도 뭐 똑같이 부산 대교제의 정신을 이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디를 가야 정상이라고 봅니까? 그거는 당연히 나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 되는 게 믿음이자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선거 맞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가까이는 지난번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때 많은 차이로 우리가 졌고 그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길 줄 알고 충분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라고 봤는데 어쨌건 아주 근소한 차이기 0.7%밖에 안 되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졌어요. 선거라는 거는 어떤 퍼센티지 차이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더 나아가야죠, 민주당이. 근데 다만 이제 오는 지방선거 6월 1일이 거기에다가 뭐 대선도 졌고 새 정부 출범식 하자마자 거의 한 2주 안에 또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허니문 효과 뭐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더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항상 굉장히 냉철하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국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는 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냉혹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된 뭐 당상 뭐 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뭐 공천만 받으면 다 이긴다. 저는 국민들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기를 보이고 결집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사항이야. 지난번 뭡니까 지방선거 같은 압승의 결과를 바라죠. 그거를 목표치로 두고 임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산 같은 지형에서 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지형을 제가 평가를 할 건 아니고 부산 같은 지형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의 한 과반의 목표라고 달성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좀 시민들에 다가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는
부산 정치 지형에서도 중심축이에요.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와 행정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죠. 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순수 정치인처럼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순수 정치인처럼 사사건건 뭐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날리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뭐 대정부 투쟁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평가를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와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 들었던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작년 4.7 보궐선거 바로 응계했으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뭐 박윤희 시장이 뭐 행기에 있나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뭐 50점이다, 30점이다, 70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성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뭐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시간을 1년의 시간을 보낸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 같았으면은 저는 이제 부산 대교제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뭔가를 조금 치내는, 그러니까 치낸다는 게 큰 뭐를 하기는 짧은 시간이죠. 근데 좀 사소한 거라도 그 계획 하에서 조금 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평가는 보류. 아니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 예를 들자면은 엑스포 지금 부산에 제일 뭡니까 현안 아닙니까? 현안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될 도리기는 하지만 열심히 다니시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칭찬해드릴 건 칭찬해드려야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사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에서 이 사타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시에서 어떤 의견을 주든 그 과정이라는 게 또 시에서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 상의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과연 시에서 얼마나 관계를 맺으면서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사타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각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중앙에 수도권 일국지에 빠진 일부 중앙 언론들이 이런 거 보면은 뭐 다시 옛날에 꽃을 말리는 공항 같은 놈 쪽으로 얘기를 해요. 실효성도 없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비치고 있거든요. 어쨌건 그리고 또 뭐 그런 단체들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런 걸 단호히 우리 시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기 있게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총대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들어오는 시점인데 민선 1기부터 7기까지의 도시 비전이나 거기에 대한 시정 목표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식만 조금 바뀌고 뭐 약간의 집점이 조금 바뀌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거의 큰 차이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도시에 가는 설계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틀은 뭐 다 같이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시민행복 플랫폼이라는 거를 출마 선언문 때 얘기한 취지는 뭐냐면은 그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거시적인 담론을 거시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느냐 물으면 또 아니에요.
내년에 하반기에 뭐 한다든지 내후년 1월달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가까운 얘기입니다. 가까운 얘기. 그런 것 중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나는 육아, 부육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아요.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노인이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심 케어와 관련된 그런 주택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정책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고,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법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지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인데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쫙 퍼지게 하는, 호남하고 경북하고 퍼지게 하는 그런 촉발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뭐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발전의 축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축발전 하려면은 어떻게, 부산이 왜 그러냐면 불경 중심이 수도권의 대지심에서는 가장 큰 경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부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벌써 퍼져야 되는 생각이고, 부산의 시장으로 부산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돈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재원의 적정한 배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지방재정의 전문가입니다. 다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원을 이양시킨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7대3 구조를 6대4로 만들고 이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소리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세에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떠넘기면 세원의 불이행 때문에 원하는 대로 떠넘길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세원이 다 있는데 아무리 국세를 지방으로 준들 다른 지방이 재원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방 소비세를 제가 만든 장본인인데,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 소비세라는 걸 만들고, 근데 그 안에 인위적인 산식을 넣어서 그러니까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주면은 지방 소비세 만들어지면 누가 다 가고, 서울시가 다 가고, 소비세 세원이 그거 다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어디나 다 세원이 그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위적인 자기적인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버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세를 만들자는 생각이 지금 좀 있어요. 그게 지역 균형세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자기적인 이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게 아무래도 크니까. 얼마 전에는 저 용두산 주차장 부지, 공용 부지 거기 가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압축도시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그좀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좀 몇 군데 있죠. 원해시험장 거기 뭐 15분 도시 얘기도 하신 것 같고, 한진시와이브에서 거기도 15분 도시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게 거점별로 12개 정도? 아니 9개인가요? 그 정도 나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아요. 거기에 취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그 15분 도시라는 개념에 몰입을 되다 보니까 안 맞는 그런 거래요. 15분 도시 자체를 제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컴팩트 시티에 대한 구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너무 넓혀버리면 이게 15분 개념이 안 되니까 사실상 딜레마에 좀 빠지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지형 자체에서 문화시설을 한 곳에 밀집시키기가 어려운데, 직장도 있고 주거도 있고 문화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있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막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 15분이라는 게 묶이는 거죠. 거기에 틀에 묶여버리면 거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컴팩트 시티,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좀 두고, 뭐 예컨대 뭐 30분 도시면 어떻고 40분 도시면 어때? 자꾸 15분 도시에 매이면은 그 이상의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 지형 자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보통 시장의 동선을 보면은 16개 구군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갈걸요. 그럴 겁니다.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데 저는 자주는 매달 갈 수는 없지만 16개나 있으니까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기에 한 번에 반기에 한 번. 그러면서 아니, 국민이 시민이고 구청이 시에 소속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연계가 안 되면 부근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살갑게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다만 저는 부산에 집중, 부산의 시장이 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부산을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고리원전 폐로와 관련돼서 1호기 폐로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2호기와 관련된 방침을 정했고 하여튼 이유는 안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재생에너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는 거니까 저는 부산 시민의 시장의 입장으로서 에너지 정책 그런 거를 떠나서 시민안전 부산에 집중하는 항상 그런 부산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요건으로서는 그런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시장에 되면은 거기다 답을 내놔라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선거예요. 어려운 선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결기를 가지고 제 의지를 가지고 부산을 바꾸고 싶다 생각을 가졌고 그럴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왔던 사람으로 저는 기존에 이제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시민의 힘을 등에 없느냐 안 없느냐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 권한을 행사를 해도 권한 대행이라는 거는 시장의 힘을 등에 없지를 못했기 때문에 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리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당선이 되면 시민의 힘을 등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 중심, 부산 중심으로 집중해서 그런 정책적인 방을 잡아 나갈 거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고 그 목표치 지향점은 항상 시민의 행복 그거를 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부산을 잘 알고 제일 부산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꼭 선택을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시장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